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도에 당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몇 명이서 일본에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우리를 강제로 일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랬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01년부터 2년, 3년 이렇게 1심, 2심, 3심 연달아 열려가지고 다 패소를 했어요. 일본 이제 재판부는 이미 이제 한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배상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2005년도에 한국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배상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08년, 2009년에는 1심, 2심에서 이제 패소를 했는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버렸어요. 승소를 해서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일본 기업들이 또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2013년에 그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죠. 박근혜와 사법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재판을 무기한 끌어버립니다. 판결을 안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까지 쭉 안 되다가 결국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양승태 구속되고 이러면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최종 승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그건 우리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한일 협정 맺을 때 합의된 것 중에 뭐 중재위원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중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한국 정부에서 거부를 했죠. 싫어라고 해버리니까 곧바로 일본에서 그럼 우리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쭉 놓고 보면 누가 봐도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근데 뭐 아베 발언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 여러 이제 뭐 장관들의 발언도 종합해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공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출을 뭘 하는 거냐면은 좀 어렵죠. 불화수소 이걸 이제 속칭 에칭가스라고 그러는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를 만들고 뭐 액정 화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에칭가스는 43.9%, 포토레지스트는 91.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57%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대요. 다른 데서 별로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 원료들이 또 품질이 좋기 때문에 원료의 품질이 좋아야 완제품의 품질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이 원자재에 맞게 제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면 이게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산 공정이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죠. 어쨌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상당히 높은 부분을 이제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들을 규제를 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이제 특혜 같은 거였죠. 포괄 수출 허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출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 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출을 근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허가를 앞으로는 건건히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허가를 하는 과정이 막 3개월씩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에서 포토레지스트 일본 업체한테서 뭐 10만 톤을 구입하겠다라고 거래를 하면은 일본 정부가 알았어 되는지 확인해 볼게라고 하면서 3개월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3개월 뒤에 갑자기 안 되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근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단순히 그냥 재판에서 져가지고 뭐 배상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하는 거냐?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결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20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완전 확정을 내린 건데 이걸 가지고 무역 압박을 한다고 해서 한국 재판부가 재판 다시 합시다. 실수였나 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은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화로 내달리고 있는 건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니까 뭐 당연한 건데 최근 들어서 이게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이제 하나는 뭐 맨 밑으로 바로 가야 되겠네. 한반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북의 어떤 이제 핵 무력과 정치 외교력에 의해서 미국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자기 편을 더 늘려야 되겠죠. 자기 편을 늘린다는 건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한국은 철저하게 자기들 편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대북 이 적대 정책의 돌격대로 내밀기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일본의 무장을 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거죠. 미국이 막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군국주의화 무장을 하고 평화헌법을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군대를 정식으로 보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뭐 북한을 명분으로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본이 매우 오래전부터 뭐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계속 그랬는데 자기 자신들의 무장을 위해서 재무장을 위해서 여러 주변국들하고 계속 분쟁을 해왔잖아요. 러시아하고는 저기 뭡니까? 쿠릴 열동가 거기가 뭐 그쪽에서 이제 분쟁하고 중국하고는 뭐 센카쿠 열동, 다오이다오에서 분쟁하고 한국하고는 독도에서 분쟁하고 주변국들 끊임없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위험하니까 우리가 군대를 갖고 군대를 늘려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 일환에서 이제 한국하고도 뭔가 이렇게 적대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거. 그래서 실제 뭡니까? 그 초계함? 그 뭐 일본 정찰기가 와가지고 한국 함정하고 이렇게 충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주변국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군국주의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한국의 이 친일 친미 세력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일본의 요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북의 힘에 밀려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냥 통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된 곳에서는 뭐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죠. 그걸 이제 막으려면 한국의 이 친일 친미 세력들이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뭐 맨날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통일할 것처럼 이러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구한말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친일파들이 이렇게 대놓고 일본 편을 완전히 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미국은 꽤 오랫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 좀 예속 정책을 펴면서 친미 인사들을 많이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편을 들어서 발언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일본은 약간 좀 의외란 말이에요. 국민 정서가 일본에 대해서는 진짜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친일 발언들을 할 수 있지? 갑자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매우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한국 사회에 친일 인사들을 육성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대표적인 게 연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의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교수나 석박사생들이 일본 돈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 논문들을 쓰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아주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근데 잘 공개를 안 하죠. 그런 돈 먹는 교수들도 이렇게 창피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대학가에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지식인들 속에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침투를 해가지고 친일 발언들을 하도록 그렇게 친일 사상들을 유포를 해왔던 거고, 이게 이제 결정적 순간에 한국을 다시 집어삼킬 때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재식민지화를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왜 일본 옹호하나? 친일파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무조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고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편을 들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본질이 친일 세력인 겁니다. 얘들은 자유한국당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 결국 뭐예요?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친일 청산이 안 되고 그대로 정치인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 쭉 조상들을 찾아가 보면 친일파가 후손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이런 애들이 그대로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내세우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 박근혜, 이런 인물들 대표적인 친일파들 아닙니까? 일본 기업들한테서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당 운영하고 정치하고 통치 자금을 썼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한일협정 맺었던 장본인이고, 이번 사태의 사실상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한일협정 맺고 그 위안부 합의하고 이거 다 박근혜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일제 강점기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얘네들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지금 정부에서 다시 뒤집어가지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면은 자기들의 이 죄과가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본질이 그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반일 반자한당 투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반일 투쟁하는 건 당연한 거다. 사실 한국 사회가 미국의 어떤 예속 아래에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을 자신들의 어떤 하수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고, 마치 이제 유럽에서 영국을 자기들의 어떤 이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역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게 이제 한 번씩 드러나면 이거는 우리 민족 대 미국, 일본 제국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민족 자주 세력 대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의 싸움, 친일 친미 세력들의 싸움이다. 이런 자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이건 생존을 걸고 하는 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암약해 있던 친일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쟤네들도 다 친일파였구나. 일본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막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형적인 친일 논리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다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스트를 잘 작성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게 결국 우리가 하자고 했던 총선 승리를 위한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의 일환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이제 우리 투쟁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온 국민이 당연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빼도 박도 못한 가장 악질적인 속성인 거죠. 이 친일 속성. 이 속성에 대해서 비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 친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폭로를 해야 되겠고, 이 여세를 그대로 몰고 와서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포스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그러는데 극명해졌어요 이제. 이건 뭐 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일본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을 무찌르느냐 못 무찌르느냐의 싸움이 됐다. 이 구도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바로 이 반일, 일본의 공격, 그리고 이걸 비호하는 국내 토착 외부 세력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안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크게 이제 4가지 구호를 들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본을 징벌해야죠. 일본이 좀 우리를 공격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일본 징벌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연결고리 국내 토착 외부 세력, 이 친일 매국 자유한국당 해체한 투쟁으로 좀 나가자라는 거고, 이 모든 사태 배후에는 지금 미국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뭐 일본 편을 확 노골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일본 편이겠죠. 한국은 포기해도 일본은 절대 포기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경고망도 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우리가 경고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민족 대 미국, 일본의 싸움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네티즌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북에서 이렇게 어모 사격을 막 계속 해주고 있는 거 정말 신기하다. 연일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일본을 막 규탄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뼈를 때린다 그러죠. 타골? 뼈 때리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공격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침략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남북이 힘을 합치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까지 다 힘을 합쳐서 일본의 이 침략 행위를 막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